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우리 모두는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에서 자그마한 추억을 만들 계획이었다. 마을은 꽤 오래되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그다지 닿지 않는 곳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한적한 오후에 도착했다. 마을은 고요했다. 도착한 날 저녁, 현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간단히 저녁을 먹고 나서 마을을 산책하기로 했다. 해가 지면서 마을은 더욱 조용해졌고 그 적막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신선한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산책을 하던 중 우리는 우연히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저택을 발견했다.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듯 보였고 무언가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친구 중 한 명이 호기심에 저택에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친구들의 호기로운 부추김에 못 이겨 들어가기로 했다. 저택의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우린 조심스레 내부로 발을 들였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분명했다. 분위기가 기이하게 느껴졌지만 우리는 계속 탐험을 이어갔다. 거실과 주방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던 중 문이 살짝 열린 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 방은 다른 곳과는 사뭇 달랐다. 오래된 가구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탁자와 함께 낯선 물건들이 올려져 있었다. 거기에는 낡은 다이어리 한 권과 잉크가 다 마른 펜,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호기심에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다이어리에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저택의 주인이었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 없이 홀로 지낸 듯했다. 그녀의 기록은 점차 불안하 고절망적인 내용으로 변했다. 자신이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다. 마지막 글은 다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문장으로 끝나 있었다. 그 내용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방을 나오려던 찰나 무언가 행동이 감지됐다. 우리는 잔뜩 긴장한 채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였다. 1층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집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에 우리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웠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윽고 발소리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순간 뒷문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황급히 그쪽으로 움직였다. 다행히 뒷문은 밖으로 바로 이어져 있었고 우리는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와 숨을 몰아쉬며 뒤돌아봤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창문 틈으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을 뿐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급히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저택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특정 날 그 저택을 지나던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누군가의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를 마을에서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그 다이어리의 마지막 문장이 진실임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녀가 말한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이젠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말이다. 우리의 여행은 그렇게 오싹한 기억과 함께 끝이 났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공포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해서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흥미로운 글을 찾고 있었다. 그때 내가 자주 가는 한 게시판에서 유난히 조회수와 댓글이 많은 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커튼 뒤의 손이었다.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을 평범한 대학생이라 소개했다. 그가 겪은 이야기는 이러했다. 대학생 A는 자취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하루는 바쁜 학교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식사 중 유난히 창문 너머로부터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하루의 피곤함 때문이겠지 하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다시 그 기분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욱 강렬하게 창문 쪽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무서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그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제서야 안심하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그는 갑자기 커튼 뒤에서 나오는 누군가의 손을 봤다고 했다. 창문 바깥이 아니라 집 안쪽 커튼 뒤에서 말이다. 기겁한 그는 그 즉시 방을 뛰쳐나가 옆집에 사는 친구 B에게 달려갔다. 이야기를 들은 B는 A와 함께 그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둘은 신경이 날카로워졌지만
일단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결론을 지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A는 집에 귀가할 때마다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방 안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고 종종 커튼이 가만히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침대 밑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말았다. A는 실신할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결국 그는 방을 옮기기로 결심했고 새로운 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친구 B의 집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다. 그러나 이사를 준비하는 날 그는 또다시 그 손을 보았다. 한낮인데도 커튼 뒤에서 나타난 그 손은 분명히 인간의 형상이었지만 어떤 기묘한 형체로 변형되는 듯 보였다. 손은 창백하게 빛나며 A를 향해 다가오는 듯했다. 겁에 질린 그는 즉시 친구 B를 불렀고 B는 와서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손은 B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사라졌다. 두 사람은 이 일에 대해 깊이 고민한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A의 방 내부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고 창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진 듯했지만 A는 방을 옮기고 나서야 알게 됐다. 이전에 자취방에서 사건이 있던 당시 그 빌라에서는 한 유령 소녀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고. 그녀는 불행한 사고로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고 종종 창문 너머를 쳐다보며 손을 흔든다는 것이었다. A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A는 여전히 가끔 오래된 커튼을 쳐다볼 때마다 그 창백한 손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이야기를 공개하면서도 그는 어쩌면 그 손이 단순한 전설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섬뜩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사연은 수많은 댓글과 공유를 남기며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의 이야기가 종종 올라오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생인 지우는 여름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이었다. 서울에서의 복잡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의 조용한 마을에서 잠시 쉼을 얻고자 했다. 도착한 날 오랜만에 찾은 마을은 어릴 적 기억 속 그대로였다. 푸른 숲과 넓은 들판 그리고 오랜된 목조 주택들이 그대로였다. 지우는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동네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중 몇몇 친구들이 새로운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며 지훈에게 들려주었다. 지훈아, 너 복도 끝에 여자 이야기 들어봤어? 친구 중 하나가 물었다. 복도 끝에 여자? 그게 뭐야? 우리 동네 폐교된 초등학교 말이야. 거기서 밤에 여자 귀신이 나타난대. 복도 끝 교실에 서 있는 여자가 사람을 쳐다보고 있대. 지우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 하지만 믿기 힘들었다. 초등학교가 폐교된 지도 오래되었고 그곳은 이제 가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 며칠 후 지우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여름밤의 기분 좋은 바람과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동네를 걷던 지우는 우연히도 그 폐교를 지나게 되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다. 밤이라는 시간 때문인지 폐교는 더욱 섬뜩해 보였다. 창문들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바깥에서 봐도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그때 지우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복도 끝의 여자. 흥미가 동하고 지우는 조금 더 과감하게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교문을 넘어 그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가 그의 발길을 따라다녔다. 지훈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복도 끝으로 다가갈수록 긴장감이 더해졌다. 결국 그는 복도 끝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교실. 안쪽에 하얀 형체가 보였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복도 끝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그리고 두 눈이 마주쳤다. 놀란 지우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만 바닥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 소리에 여자는 천천히 지훈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지우는 본능적으로 뒤돌아 복도를 달렸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과 함께 자신이 무모한 도전을 했다는 후회가 가득했다. 그가 교문 밖으로 빠져나갈 즈음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고요한 밤바람만이 그의 땀에 젖은
얼굴을 쓸고 갈 뿐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지우는 그 폐교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모두 그의 허풍으로 치부하고 말았다. 그러나 지훈만은 알았다. 그것은 분명히 꿈도 환상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 느낀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나고 성인이 된 지훈은 여전히 여름밤이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때로는 그 일이 단순한 착각이었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신비로움을 마음 한구석에서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고향을 방문할 때 다시 한번 그 폐교를 찾고 싶다는 묘한 충동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내가 겪었던 일이야. 그때 나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여름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어. 우리 집은 도심에서 꽤 떨어진 시골 마을에 있었고 근처에는 작은 산과 깊은 숲이 있었다.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에 지쳤던 나는 그곳에서 쉬면서 얼마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 했지. 고향에 도착한 첫날 밤, 마을은 고요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떠 있었다. 어렸을 적부터 보아왔던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랜만에 다시 보니 새삼 아름답게 느껴졌어.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나서 나는 바깥 공기를 쐬고 싶어서 혼자 산책을 나갔다. 마을은 작아서 웬만한 곳은 다 걸어서 갈 수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숲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숲길을 걷다 보니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러 갔던 작은 공터가 생각났어. 그래서 그곳에 가보기로 했지. 길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친숙한 나무들과 돌멩이들이 나를 반겨주는 것만 같았어. 공터에 도착했을 때는 달빛이 휘영쳐 밝아 어둡지 않아 다행이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 공터의 중앙에는 옛날엔 없던 웬 낡은 오두막이 하나 서 있었어. 한눈에도 오래되고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오두막 쪽으로 다가갔고 문에 손을 대보았어. 닫혀 있었지만 오래되어 그런지 쉽게 열렸어. 오두막 안은 어둡고 쾌쾌한 냄새가 났어.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내부를 비췄는데 벽엔 오래된 신문지들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인 책장이 쓰러져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오두막 문이 쾅 닫히고 말았어. 깜짝 놀란 나는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 공포감에 휩싸인 채로 어떻게든 창문이라도 열어보려고 했지만 창문들은 틀이 뒤틀려 있어 열리지 않았어. 나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때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마치 누가 살짝 웃는 것 같은 소리였지.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나는 엉겁결에 몸을 돌려 플래시를 비춰봤어.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 순간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뭔가가 떨어졌는데 그것은 작은 인형이었어. 인형은 빛을 받아 서늘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어.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내 인형과 모양이 똑같았어.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이상한 기분에 정신이 아득해졌어. 그때 어딘가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 이번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 돌아가 라고 반복하는 소리였어. 그 소리와 함께 갑작스레 문이 활짝 열렸고 나는 혼비백산을 해서 밖으로 뛰쳐나왔어.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끼며 숲을 헤매다시피 달렸고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 그날 밤 이후 나는 오두막 근처에는 가지 않았어.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집 근처의 마을 어르신들에게 그 오두막에 대해 물어보았어. 그분들은 몇 년 전 그곳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오두막은 방치되었다고 했어. 이후 그곳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이어졌다고 했지. 그 여름 이후 나는 그 마을을 떠나 다른 도시로 옮겨갔고 그곳에 다시 갈 일은 없었어. 그러나 가끔씩 그때의 일이 생각나면 아직도 손에 땀이 나곤 해. 그 오두막과 그곳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어.